자, 오늘은 UV에 대한 개념을 좀 익혀보도록 할 겁니다. 자, UV 개념. UV. 이를테면 우리가 3D Max에서 박스를 꺼내 놓는 건 참 쉽고 빨라요. 그죠? 그런데 이 박스가 실제로 뭔가를 나타내고 싶다. 이 박스에 뭔가를 나타내고 싶다. 이를테면은 이 박스가 그냥 박스가 아니라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그 물음표 이렇게 있는 그런 블럭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로 만들고 싶다. 물음표 대신에 일단 저거 뭐야, 벽돌 같은 거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다. 벽돌 같은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벽돌, 빨간 벽돌이었나 이게? 맞죠? 조금 더 빨갛나? 조금 더 빨갛나? 응. 이쯤인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아니요, 됐지. 오케이.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살짝 저런 느낌을 좀. 저 시프트 진짜. 윈도우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오라고 한번 눌렀으면 아닌 걸 알아들어야지. 계속 똑같이 도움을 드릴까요? 이러고 또 떴어. 왜 저러는 걸까나. 자, 이렇게 있죠. 안 한다고. 이렇게 그냥 끄면 되겠다. 됐다. 됐다. 여기서 밝은 색으로 가려면 실제로 밝은 색을 선택한 다음 밝은 색을 선택한다. 그렇지. 됐나? 다 됐나? 그 옵션을 끄는 거를, 어디서 끄는 거를 알면은 한 번에 하면 안 뜰 텐데 몰라서 저게 계속 뜨게 하는 거야. 여기서 오늘 하고 있는 거 UV 설명이니까 UV 설명 샘플 브릭이라고 해봅시다. 자, 브릭 해서 이제 우리가 저거를 만들었어요. 그 브릭. 자, 이렇게 채색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끼얹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인크래프트나 뭐 그런 데서 보던 저런 벽돌이 되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눈치가 조금 빠른 학생들은 바로 하면서 눈치를 챘을 텐데, 자, 여기 보면은 한 면에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가는 식인 겁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UV라고 부르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뭐냐면 UV 샘플이에요. 그리고 얘를 대충 여기다 아무데나 갖다 놓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 중에 벽돌이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전체가 아니잖아, 그죠? 자, 이런 게 있을 때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면 전체가 다 요 네모난 부분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려면 그걸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이미지 상에서 3D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지정하는 좌표계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걸 UV 좌표계라고 해요. UV 코어디네이트.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정을 따로 해주는 거 얼랩 펼치다 UVW 펼치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해 보니까 전체가 다 선택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만 선택했을 경우 하나만 움직이면 하나만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움직였을 때 여기다가 걸쳐 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여요? 여기가 이게 이쪽은 여기가 이만큼 나오고 이쪽은 이쪽이 여기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 메뉴를 보니까 텍스처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맵2가 있는데 요거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좌표 계상으로 놓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이어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게임 슈퍼마리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뛰면은 막 무한히 막 계속 뛰어가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미지를 4장 펼쳐놓은 것과 같은 메모리를 차지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 저기 뭐 이과계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요렇게 하면 아까 전에 내가 처음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요게 UV 좌표를 맞춰서 이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것도 하나 선택해 가지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쭉 줄이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됐죠?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이제,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슈퍼마리오 점프 때려가지고 띵 할 때 나오게 하려면 여기 뭐 필요해요? 물음표 필요하죠. 근데 뭐 어딜 봐도 물음표 없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물음표. 맞다, 물음표. 물음표 그리면 되죠. 대충 잘 보이는 색으로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우리는 도구를 쓸 줄 아는 인간이니까. 이 물음표 어딨냐? 여기 있다. 됐죠? 녹색은 좀 별론데. 그리고 외곽에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녹색 말고 노란색으로 하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저장하고 여기로 와서 딱 보면 안 바뀌었죠. 왜? 내가 저장할 땐 PSD로 저장한 게 아니라 원래 딱 PNG로 했기 때문에, PNG로 하면은, 자, 이제 가서 보면 저장해주고, 우클릭해서 에디터블 풀리면 저장돼요. 그 다음에 UV 어디간 UV 얼랩 W 키고 오픈 UV W 키고
여기서 이거 키고 하면 이제 생겨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왜 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그 UV 좀 특징인데 한번 적용했다 다시 켜야 나와요. UV 특징이라기보다 UV 에디터 툴의 특징이에요. UV 같은 경우에는 UV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익히면서 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건 뭐라고 하냐면 방금 전에 봤던 그 요 녹색 나오는 거 요거 있죠? 요거를 UV 좌표기라고 해요. 얘를. 근데 이 이미지 있죠? 우리가 이 넣은 이미지. 이 이미지는 텍스처라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녹색, 흰색 좌표기의 선을 뭐라고 부른다? UV. 실제 적용되는 이미지. 이걸 텍스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요. 메테리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테리얼. 메테리얼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이미지를 넣습니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이미지를 넣나요? 라고 안 하고 이미지 경로 설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 경로 설정이라고 하면 다들 까먹더라고. 뭔 이미지를 넣는지 결정하는 겁니다. 메테리얼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처를 넣어서 실제로 보면서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 모눈 있는 거 모눈 보고 그냥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텍스처 체커 그래가지고 텍스처 체커 상에서 어디에 딱 들어가 있나 요거를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딴 데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UV가 뭐 하는 건지는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좀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UV는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넣는지 결정을 해주는 거고, 막 옮겨가지고 그거를 지정을 해주면 바꿀 수 있구나. 그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딱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정도를 머리에 넣어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거를 간단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모디파이어 리스트라고 부르는 이 수정자 쪽에서 아래쪽에 보면 U 쪽에 있어요. 얼랩 UV W. 그래서 가장 먼저 쓰는 건 뭐냐면 오픈 UV 에디터를 눌러서 얘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게 뭐냐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UV 필 때 원래는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평면으로 필지 XYZ에 맞춰서 이렇게 필지, 아니면 실린더로 이렇게 필지. 이 실린더로 피니까 모양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막 이상하게 막 꼬여 보이지, 그죠? 엉망이 됩니다. 네. 아니면 실린더로 할 건지 이렇게 요렇게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투영되죠. 얘는 박스니까 뭐에 가장 어울리겠어요? 박스에 가장 어울린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물체의 기본형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플랜이나 실린더나 원이나 아니면 박스 형태로 바꿔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캐릭터를 할 때는 플래너를 가장 많이 씁니다. 캐릭터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프라모델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얇아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얇아 보이죠? 이렇게 얇아 보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어때 보여요? 넓죠, 옆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할 때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고 플랜으로 찍은 거를 기준으로 UV를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로젝션이 끝났으면 반드시 꺼주세요.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UV를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여기 정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면을 갖다 놓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에디터블 폴리 다룰 때랑 똑같아요. 점 선택 가능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선택하면 점이 3개가 선택되기 때문에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이쪽에서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만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얘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가 저렇게 왜곡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3D를 다룰 때 이 3D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혼동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미지는 UV 이미지는 어떻게 하면 UV 이미지 작게 하고 UV 이미지 크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UV는 크기가 아닙니다. 뭐다?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기를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좀 저런 느낌이죠. 냄새는 얼마나 큰가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냄새가 클 수가 있습니까? 크거나 작거나? 아닌가? 진하거나 옅거나 할 수 있죠, 냄새. 개념 자체를 잘못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비율인 겁니다.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거는 그래서 그 UV는 크기가 커지거나 작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커지거나 작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처의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처의 사이즈에 대한 걸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텍스처 사이즈. 왜 텍스처 사이즈에 대해 말하느냐? 텍스처 사이즈는 지정되어 있고 다른 거를 쓰면 안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88부터 쓸 수 있는데 88은 요새 거의 쓰는 경우가 없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무조건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텍스처 쓸 때. 이후부터는 2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적지 않고 하나만 적겠습니다. 똑같으니까.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8192. 그 다음에 뭐였더라? 16384. 이거 안 써요. 여기까지만 써요, 현재. 8000도 상당히 큰 겁니다. 나중에 8000이 왜 큰지는 직접 써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텍스처를 쓸 때 노말 같은 걸 하게 될 경우 노말만 쓰지 않고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노말, 그리고 또 뭐 쓰냐? 오파시티, 그리고 또 더 쓴다면
이미션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펙트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미시브 컬러. 이미시브 맵. 맞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 더 쓸 수도 있는데, 근데 6개가 한 세트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892 6장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892 한 장만 하더라도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근데 그걸 6장에 캐릭터 같은 경우로 한다고 그러면 캐릭터 이렇게 있을 때 머리, 가슴, 팔, 손, 다리, 발 이렇게 하면 몇 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6 곱하기 6이면 36장이죠. 8, 9, 2, 36장 필요한 거예요. 바디 하나 만들 때.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용량이 8, 9에 한 장에 100메가라고 치면 이제 3.6기가 정도 되죠. 100메가 맞나? 맞죠? 캐릭터 안에 3.6기가면 야 우리 캐릭터 몇 개 넣을 거야 이랬는데 저에 한 120개 넣습니다 이러면은 게임 폭발하겠죠. 뭐만 가지고 텍스처 사이즈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사이즈를 쓰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현재까지 쓰는 경우 여기가 최상입니다. 게임 내에서 실제로 게임 쓸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24가 최고였어요. 얼마 전이 약 6년 전 7년 전 그 뭐야 플스 4 시절까지가 2048 1024 뭐 이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 외워야 됩니다. 텍스처 사이즈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자 그리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법. 자 점, 선, 면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UV 할 때는 UV를 붙여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구들 중에 이게 선택하는 도구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덩어리 선택이죠. 이거 자 이거 끄고 선택하고 추가 선택 그죠? 빼기 선택 그죠? 줄여서 선택 그리고 슈링크. 그리고 여기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도에 의한 선택 그리고 스무딩 그룹에 의한 선택 그리고 시메트리컬 선택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각각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이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거 넘어가고 오픈 UV 에디터는 요거 여는 거죠.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열어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채널에 대한 거는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은 퀵필 자주 쓰고 나머지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에디트 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어가 좀 멋이게 합니다. 초기화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안 쓰기로 했습니다. 프로젝션은 처음에 설명했던 그대로고요. 랩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컴피규어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쪽 설명. 이쪽에서는 거의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설명이. 자 얘는 선택이 없어요.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버텍스 선택할 때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죠? 면 선택할 때도 그죠? 근데 얘는 선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요? 라고 하면 갖다 대고 가만히 있어 보면 알겠지만 Move Selected예요. Rotate Selected, Scale Selected 선택된 것 선택인데 원래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Move, Rotate, 스케일이 다 뭐가 앞에 붙었냐면 Select and Move, Select and Rotate, Select and Scale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누르고 선택하면 선택돼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 없다고 당황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선택 어떻게 합니까? Move 누르고 선택하면 선택됩니다. 알겠죠? 로테이트랑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있는데 요거 덩어리 선택입니다. 클릭하면 선택됩니다. 덩어리 선택 그리고 크게 선택 줄이기 선택 루프 그리고 링 됐죠? 그리고 칠하기 선택 뭐 이렇게 요거는 거의 써본 적이 없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퀵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석처럼 붙이거나 아니면 정렬할 때 씁니다. 이를테면은 자 이게 삐뚤어졌습니다. 하다가 실수. 그러면 이거를 이 위쪽에다 맞추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맞추지? 이러다가 얘를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거 아니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요게가 자 보시죠. 자 요렇게 그죠? 여기를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그리고 얘를 이동할 때 이게 삐뚤빼뚤 움직여져요. 자 Shift 누르면 네, 지금 Shift 저기 왼쪽 아래에 뜨는 거 보이죠? 저거 이게 안 눌렀을 때 Shift, 자 눌렀을 때 이렇게 정렬해서 이동할 수 있다. 선생님 이거 정사각형은 어떻게 만드나요? 저 정사각형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때는 대체적으로 퀵필을 누르면 에지가 안 하면 해결됩니다. 자 근데 퀵필을 눌렀는데 이상하게 나왔다. 자 움직여주세요. 살짝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아직도 안 맞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스트레이튼 셀렉팅이라고 있어요. 누르면 딱.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그죠?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일단 이거 옆에다 붙이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이기 와서 붙었죠? 자 옆에도 붙이기 자 와서 붙었죠? 근데 지금 안 맞죠 지금 저하고. 자 요렇게 Shift 누르면서 요 더블 클릭하면 동시에 선택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살짝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별로 안 맞죠? 그죠? 그럴 때 뭐 쓴다? 요거 스트레이트 쫙 펴지죠. 자 엣지 그 다음에 밑에 선택하고 요거 붙이기 또 이렇게 나오네. 자 위에 자 붙이기 됐죠. 좋았어. 3번 누르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퀵필 들어왔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줍시다. 됐습니다. 로테이트도 찍고 이렇게 해볼까? 됐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팩투게더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팩투게더 팩 커스텀 뭐 하는 거냐면 자 이거 이렇게 빼봅시다. 이렇게. 근데 우리 UV를 할 때 무조건 여기다 넣어야 돼요. 왜? 이 밖에 있으면 지금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이거 엉망진창이죠. 이미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원하는 크기에 딱 맞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할 때 팩을 해서 여기 딱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딱 붙어 있죠. 우리가 브러쉬 크기를 이만하게 쓰는데 공간이 요만큼 있으면 칠할 때 항상 실수하겠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여유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패딩이라고 감 넣고 이렇게 패딩 값을 줘가지고 살짝 여유가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여유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깥쪽에서도 살짝 띄워줘야 돼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옆에도 이게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떼줘야 됩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그냥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 붙일래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딱 붙여줘요. 너무 크니까 좀 줄이자. 딱 맞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끝난 걸까요? 이미지 맞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만들려고 하던 그 슈퍼마리오 그거 안 나왔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 이미지를 렌더링해서 외부로 가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툴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툴에 렌더 UV 템플릿을 해서 1024 맞추고, 우리가 하던 거 2048이었으니까 2048로 합시다. 자 2048 맞추고 렌더, 그럼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생님 선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 안티 얼라이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보기가 맥스 미리 보기 안티 얼라이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1 이하의 픽셀이라서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왜 출력돼요? 출력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꺼버렸잖아. 자, 이거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가져와야죠. 이거 여기다가 박스 UV 샘플 UVW라고 합시다. 자, 세이브. 자, 세이브 됐습니다. 자, 그럼 끄면 되고 이것도 끄면 되고 이거 선생님 저장 어떻게 하나요? 파일을 세이브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UV 저장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화면상에서 우클릭하고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쭉 했는데 학생들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말한 대로 퀵필 쓰라고 해서 썼는데 퀵필이 좌우로 길거나 아니면은 상하로 길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냐면 자 보세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과 비슷해 보이죠. 그죠? 이거 정사각형인가요? 정사각형 아닌가요? 우리는 이거를 임의의 사이즈 조정을 가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는 이렇게 인식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이 크기 조절 있죠, 이거 이 크기 조절로 그냥 멋대로 크기 조절한 다음에 UV 하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UV를 펴요. 정사각형 기준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리셋 엑스폼 여기에 있는 리셋 엑스폼을 리셋 셀렉티드 누르고 우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에서 더해줘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퀵필을 딱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야 이거 왜 이래? 그죠? 길잖아요. 옆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아니 정사각형인데? 그죠? 왜 옆으로 길게 나와? 뭐야? 내 거 왜 잘못됐지? 똑바로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리셋 엑스폼을 안 했다. 자, 리셋 엑스폼을 했습니다. 이제 자, 원래 들어왔어요. 퀵필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그죠? 자, 여러분들 UV 피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된다? 리셋 엑스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불렀던 거, 자, 요거 UVW 이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고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깔아주세요. 검정색으로 깔아주십시오. 잘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제가 미리 작업해둔 요거를 이거를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놓고 앞뒤로 보이고 아예 하고 싶으니까 여기 좀 빠졌다. 이렇게 됐고요.
컨트롤 T 누르고 회전. 맞은편에서 보일 거니까. 자, 그리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컨트롤 J 누르고 컨트롤 T 누르고 회전. 회전.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조금 작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거 꺼주고 그대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거를 PNG에다 그대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해두면 안 되니까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써둬야죠. 브릭 블럭. 블럭이 이 블럭이 맞나? 브릭. 오케이. 다 했으니까 그대로 저장하는데 원본 남겨두고 싶으니까 PSD로 저장하고 맥스로 와서 이제 무슨 걸 하는지 모르는 이런 박스가 있지만 이제 이걸 만들었죠. 그리고 UV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딱 넣으면 이런 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에 나올 법한. 그죠? 이런 거. UV에 대한 거는 근데 오늘 개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 되거나 잘 모를 때마다 질문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걸 하나 해볼까? 세티 오토키 인기 됐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띠용 몇 프레임이야? 30프레임. 됐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끊겨 보인다. 그죠? 중요한 건 오늘 UV를 하는 게 중요했던 거였으니까. 자, UV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